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릴 강사 정재빈이라고 합니다. 요즘 틱톡이나 유튜브 등 영상을 기반으로 한 SNS가 유행을 하면서 영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도 영상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서는 영상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과정인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영상 편집을 해본 학생들도 있고 처음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은 영상 편집을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보통 영상 편집을 잘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영상 편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영상과 영상 편집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아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편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게요. 영상 편집은 말 그대로 영상을 편집하는 일입니다. 국어사전에는 편집을 일정한 방침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신문, 잡지, 책 따위를 만드는 일 또는 영화 필름이나 녹음 테이프, 문서 따위를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여러 개의 영상을 배치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듯이 영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기획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지, 어떻게 촬영을 할 거고, 언제 촬영할 거고, 또 누구랑 만들 거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기획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촬영 단계는 말 그대로 카메라나 녹음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촬영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집 단계 있는데요. 저희가 배울 단계죠. 편집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 혹은 음성들, 사진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효과를 넣는 그런 단계를 편집 단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배급 단계가 있습니다. 배급은 조금 단어만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보여줄 건지 그거를 이제 보통 영상을 만들면은 혼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친구에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가족에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SNS에 올리거나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배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편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 제작 과정을 한 번씩 해보면서 영상 제작을 그러니까 기획, 촬영, 편집, 배급을 전부 다 해보셔야지 편집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집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아보면 좋겠죠. 이번에도 간단하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영상 편집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또 어떤 형식의 영상이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컷 편집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컷 편집은 이제 편집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와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또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영상을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컷 편집이 보통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컷 편집이 영상 편집의 한 80%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컷 편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효과를 넣게 됩니다. 이 효과는 이제 영상과 영상 넘어가는 사이에 전환 효과를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모자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뽀샤시 효과라든지 뭐 그런 효과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막을 달게 됩니다. 자막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겠고, 영상의 제목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설명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말을 그대로 적는 말자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막을 넣는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일정하게 찍는다고 해도 뭐 어떤 부분은 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고 어떤 부분 소리가 작게 녹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디오 소리를 일정한 톤으로 맞춰주는 작업과 또 뭐 나레이션을 넣는다든지 혹은 배경음악을 넣는다든지 또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하는 단계가 이제 오디오 편집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출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이제 영상이 완성이 되는데요.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출력을 조금 놓칠 때가 있어요. 출력이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는 이제 여기 아이콘을 선물 모양으로 했잖아요. 이제 선물을 포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릇에 담아주잖아요. 뭐 손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뭐 음료 같은 거를 손으로 떠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출력은 영상을 특정한 형식의 그릇에 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편집이 다 끝난 후에 꼭 출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야지 누군가에게 보내주거나 혹은 어딘가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과정은, 편집 과정은 이제 작업을 이따가 실습을 직접 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론 마지막입니다. 영상 편집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나 개념 등이 조금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또 몇 가지는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프로젝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영상 편집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인데요. 이제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 영상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거 아니에요. 그걸 자르고 나서 되게 당황을 하세요.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이거 영상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제일 처음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뭐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뭐 효과를 넣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원본 영상은 그대로 있고요. 이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만, 이 프로젝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지만 하나의 영상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라는 게 프로그램마다 저장되는 형식이 달라서 뭐 A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상 편집을 했다고 하면은 B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젝트를 열 수가 없어요. 따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따가 이제 블로라는 어플로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블로에서 편집을 한 영상은 이제 출력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 블로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곧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 사용할 어플은 두 가지입니다. 블로와 멸치라는 이 두 가지 어플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메인이 되는 어플은 블로라는 어플이에요. 이 블로로 영상 편집을 하고 또 효과를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뭐 영상 편집을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뭐 화려한 효과 같은 걸 넣고 싶으면은 이제 직접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멸치라는 어플에 뭔가 다양한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 인트로와 아우트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스마트폰을 꺼내 주시고요.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따라서 어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아이폰과 갤럭시를 준비를 했고 화면을 둘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본인의 스마트폰과 더 비슷한 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수업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보는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바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어렵더라도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안 된다고 시무룩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블로라는 어플을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블로를 한번 블로랑 멸치를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하신 분들은 블로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영상이 뜨는데요. 뭐 일단은 닫아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먼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키자마자 비디오 혹은 뭐 GIF 만들기라고 뜨죠. 이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아마 갤러리에 접근해도 되냐라는 글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접근 허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쭈르륵 뜰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영상이 사용할 사진이나 영상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하실 분들은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비디오를 하실 분들은 비디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비디오랑 사진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혹은 GIF도 선택하실 수 있죠. 여기서 일단은 비디오 몇 개를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그래서 사용하실 영상을 한 3개 정도 선택해 볼까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여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 누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영상인지. 그래서 확인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사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도 한 3장 정도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GIF도 편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GIF도 한번 있으시면은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선택을 다 하셨으면은 여기 밑에 분홍색 화살표 표시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갤럭시에서는 경고 표시가 뜨는데요. 사용한 동영상 사진을 갤러리에서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하면 블로에서 프로젝트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 다 끝나고 출력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원본 영상이나 사진을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거나 다시 묻지 않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제목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무슨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날짜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11월 20일 날 수업을 듣고 있겠죠. 1120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비율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보통 일반적인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라던가 하시면 16대 9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틱톡 같은 데 올릴 거다 하시면 세로 영상이 좋겠죠. 그럼 9대 16, 9대 16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1대1로 하셔도 되고요. 화면 비율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촬영된 영상들이 대부분 16대 9 사이즈이기 때문에 16대 9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영상 배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첫 번째 있는 끼움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줄게요. 1120 16대 9 그리고 끼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생성을 하기를 누르면은 약간의 로딩 후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일단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화면, 여기가 이제 미리 보기 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보통 영상 편집 프로그램 대부분이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이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쭉 밀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방금 추가한 영상들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영상들은 되게 짧고 어떤 영상들은 이제 길이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의 길이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초짜리 영상은 짧게 또 51초짜리 영상은 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밑에 메뉴들이나 위에 메뉴들이나 밑에 메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렇게 빨간색 바가 하나 있죠. 선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 인디게이터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인디게이터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미리 보기에 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인디게이터를 맨 처음으로 돌려놓고 여기 보면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버튼 눌러서 재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일단 먼저 영상의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순서가 배치가 됐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배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일단은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전혀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옆으로 넘기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옆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생긴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다음 영상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혹은 맨 뒤로, 맨 앞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맨 뒤로 넘겨 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신 후에는 꼭 밑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똑같이 넘겨서 맨 뒤로, 맨 앞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맨 뒤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완료를 눌러줄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할 거는 이번에는 영상의 길이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51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앞뒤를 조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자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상 편집에는 무조건 모든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영상의 앞이나 뒤를 자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 쉬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 영상이 51초짜리 영상이 있죠. 이거를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앞이랑 뒤에 이렇게 하얀색 손잡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여기 시간도 31초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잡고 쭉 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거랑 동일한 방법인데 이제 똑같이 앞뒤를 자르는 건데 조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끌어다 놓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히 편집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뭐 재생을 해서 본다거나 해서 인디게이터를 내가 자르고 싶은 곳에 놓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메뉴들이 여기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여기부터와 여기까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디게이터가 있는 곳 중에서 여기 앞부분을 없애버리고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잖아요. 딱 여기 있는 부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부터 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딱 여기 길이에 맞춰서 잘라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생을 하거나 해서 인디게이터를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 놓으신 후에 이 뒤에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앞에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 분할 오른쪽에 여기까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뒤가 잘리게 되죠.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자르는 방법에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앞뒤를 자르는 거 말고 영상을 이제 하다 보면은 중간을 자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간을 자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자르고 싶은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할 버튼이 있습니다. 분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립, 보통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클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클립이 이제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싹 잘라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뒤를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재생을 했을 때 이제 재생이 되다가 중간이 훅 사라지고 마저 재생이 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르고 싶은 영상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자, 일단 앞뒤 자르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앞에를 자르고 싶을 때는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부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뒷부분을 자르고 싶을 때는 원하시는 곳에 인디게이터를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참고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실행 취소, 되돌리기를 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되돌리기 버튼은 요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간을 자르고 싶다 하실 때는 인디게이터를 원하시는 곳에 놓고 분할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없애보자면은 이렇게 한번 자르신 다음에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다른 부분을 또 분할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클립이 총 3개가 되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삭제 버튼이 있어요. 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 가운데 게 사라지니까 똑같이 중간을 잘라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갔다가 찍었던 영상인데 너무 예뻐요. 제가 아쿠아리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끔 가는데 영상은 정말 예쁘게 잘 찍힌 것 같네요. 제가 영상 편집 과정을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컷 편집이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렇게 툴로는 되게 쉽지만 이걸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세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툴을 다루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영상을 이제 자르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번엔 사진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사진은 보시면은 보통 이 블루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을 이제 영상 편집할 때 넣으시면은 4초, 딱 4초 분량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만큼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귀여운 고양이 사진 조금 더 길게 한 12초. 12초 너무 긴가요? 조금 한 9초 정도로 늘려줄게요.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귀여운 강아지 한 9초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영상 편집을 할 때 저희가 이따가 효과 같은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 조금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거기 이야기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게 아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했다 하시면은
분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에 한 10초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연습도 좀 하고 또 이따가 또 이렇게 너무 길면은 이따가 작업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한 10초 뭐 이 정도 되게 바꿔주세요. 참고로 이 GIF 제가 선택한 GIF는 제가 이제 그냥 애니메이션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냥 연습하려고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실 때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클릭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확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마우스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여기 이 줄에다 갖다 대고 늘리시면 돼요. 이제 아이폰에서는 지금 갤럭시는 컴퓨터로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는데, 아이폰에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2개를 대고 요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워낙 작업하기 편하신 대로 크기를 늘려주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촬영한 영상이랑 지금 여기 갤럭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만들고 있는 화면은 16:9 사이즈라서 이렇게 사이즈인데, 실제로 작업한 거는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뭐 이거를 이제 이대로 놔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거를 따로 이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놓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약간 그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제 크기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확대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회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 있다 하시면은 크롭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라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사진을 맞춰주시고요. 오히려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위치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까만색 화면이잖아요. 이거를 배경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배경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색인 배경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밑에 그라데이션 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효과들, 요런 배경도 넣어줄 수 있고, 혹은 밑에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패턴이 있는 것들도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두면 귀엽겠네요. 혹은 이미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혹은 다른 이미지를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로라는 어플은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긴 한데 종종 유료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광고를 시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패턴이 예쁜 것 같아서 패턴? 대충 이런 걸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신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에서도 또 작업을 해보면은 지금 이 영상도 보시면은 요런 16:9 사이즈의 영상을 만들 건데, 이제 찍은 거는 이제 세로 영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요렇게 얘를 돌려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사실 이 강아지가 누워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영상을 좀 눕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눕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눌러서 배경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영상이 꽉 찬 상태니까 따로 뜨진 않죠.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기능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뭐 이런 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 아까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해서 조절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크기 변경 이런 거 눌러서 조금 더 세세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크기도 또 세세하게 움직이거나 회전도 또 세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효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효과는 이제 전환 효과라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은 재생을 했을 때 지금까지 편집한 거를 재생을 해보면요. 재생을 했을 때 영상과 영상 사이가 넘어갈 때 그냥 슉 하고 바뀌잖아요. 그냥 뚝 하고 바뀌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걸 효과를 넣어서 이제 전환되는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영상과 영상 사이에 보시면은 지금 다 아이콘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모에 동그라미 있는 이 아이콘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밑에 미리 영상을 이제 전환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제 한번 넣어주세요. 지금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은 비슷한 영상이라서 티가 별로 안 나네요. 다른 데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디에 넣어볼까요?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디졸브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죠. 이제 원하는 거를 한번 몇 개 넣어보세요. 넣고 나서는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넘겨서 다른 영상 사이에서도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귀엽다. 이거 좀 귀여운데. 블로가 이제 무료 기능도 있지만 유료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고급 같은 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유료인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료 효과를 넣으면은 넣어지긴 해요. 근데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출력이 안 된다고 경고창이 뜨기 때문에 꼭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신 경우에는 여기 유료 항목 제거하기를 꼭 눌러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느 부분에 유료 효과가 들어간지 뜨지가 않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환 효과도 한번 몇 개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몇 개 넣어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립과 클립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뜨죠.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요. 아주 효과가 잘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환 효과가 이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영상이 시작할 때 점점 밝아지면서 시작하거나 영상이 끝날 때 점점 어두워지면서 끝나고 뭐 이런 효과들을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클립과 클립 사이에만 이렇게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영상이 끝날 때나 시작할 때는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일단은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클립을 점점 어두워지게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효과들을 보면은 여기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효과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효과들은 대부분 이렇게 유료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료 표시가 없는 거는 페이드 하나뿐입니다. 이 페이드라는 게 점점 밝아지거나 점점 어두워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서 일단은 구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 부분에 페이드를 걸면 점점 밝아지면서 시작하고, 이제 끝부분에 페이드를 걸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끝부분에 페이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부분 선택을 하고 페이드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 위쪽에서 이 페이드가 지속되는 시간을 또 정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해놓으면은 더 천천히 어두워지고, 시간을 짧게 해놓으면은 더 빨리 어두워지곤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시간으로 보시면서 해놓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있는 클립에다가 페이드 아웃,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선택을 해주고 끝부분에다가 페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적당한 시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효과들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여기 위에는 영상들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 녹음 막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은 다른 효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이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먼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필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맨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필터. 갤럭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갤럭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필터를 넣고 싶은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줄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밑에 되게 다양한 효과 이제 필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물쇠 있는 거는 이제 유료 효과니까 안 되고, 다른 것들 중에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살려줄 만한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체크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필터 효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효과를 넣을 때 대부분 이런 식의 이제 창이 뜨는데, 내가 이 영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효과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요렇게 아까 영상을 자르고 붙인 거랑 똑같이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맞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통째로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놓고, 그리고 밑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아까 자르고 붙이고 했던 거랑 똑같이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해주시고, 요렇게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필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뜨죠. 아이폰에서도 해볼게요. 이렇게 필터를 넣고 싶은 영상에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강도를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필터를 어느 정도 세기로 넣을 건지.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고, 뭐가 예쁠까요? 어머,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건지 정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갔다 라고 뜨죠. 재생을 해서 확인해 보면은 필터가 잘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를 넣어봤고요. 다른 영상에 필터를 넣어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또 여기 필터에 자, 이제 필터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갤럭시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게 보정이나 모자이크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료 항목이라서 이제 넣기가 어렵고, 이제 아이폰은 보시면은 여기 필터 밑에 특수 효과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 효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수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의 조금 특이한 효과들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자물쇠 표시가 없는 것들로 최대한 선택을 해서 이거 괜찮네요. 해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필터 넣은 거랑 똑같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 건지 지정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특이한 효과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루라는 프로그램이 갤럭시에서도 잘 돌아가긴 하지만 원래 아이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폰에 조금 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효과를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에 써볼 거는 스티커라는 기능인데요. 일단 갤럭시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갤럭시에서 보시면 밑에 스티커, 아주 대놓고 스티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요런 여기 타임라인이 이제 스티커 있는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요. 아까는 이제 타임라인 이렇게 넘겨서 이동을 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티커를 눌러주시면은 스티커 종류가 있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스티커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티커는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모션 스티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밌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중에서 뭐 넣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이런 거 괜찮네요. 이런 거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시키거나 혹은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넣고 싶지 않았는데 들어갔네요. 얘는 다시 선택을 하시고 지우시고 싶으시면 여기 X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근데 이 모션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상을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길이를 늘려놓으면은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길이만큼 놓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모션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효과를 어떤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이런 걸 넣어볼까요? 헬로 귀여운데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은 이제 프레임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뭐 사실 이런 스티커나 이런 기능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종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뭐 메뉴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걸 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효과가 나오게 할 건지 지정하라고 뜨죠.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온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예쁠까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속되는 길이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밑에 템플릿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똑같이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꽃 재밌네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확인 눌러주시고 또 영상이 언제 나올지 여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눌러주시고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걸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언제 나오는지 지정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생했을 때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를 넣거나 혹은 컷 편집을 할 때 조금 세세하게 편집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재생하면서 멈춘다고 해도 원하는 곳에 멈추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인디게이터로 이동을 해도 원하는 곳에서 멈출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는 키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영상을 볼 때 영상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진과는 전혀 별개 이제 어떤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정확히는 영상은 사진을 빠르게 넘겨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이용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 그 영상이 들어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는 버튼이 어디에 있냐면은 영상이 있는 타임라인이 있죠. 이 영상이 있는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영상이 엄청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갤럭시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아이폰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컷 편집이나 효과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도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씩 더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 클립이 하나하나 있는데 눌러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클립과 클립 사이로 이동을 하는 그런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이제 안내창이 뜨지만 꾹 길게 누르면은 이 전체 영상에 맨 처음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 뒤에 있는 거를 꾹 누르면은 이 전체 클립에서 맨 끝에 있는 영상, 맨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폰도 동일하게 한번 누르면은 클립과 클립 사이를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길게 누르면은 영상 시작과 영상 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은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사실 효과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입력하고 이런 부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막을 넣으실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글자, T 모양의 텍스트죠. 여기 밑에 글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타임라인에 글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막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물쇠가 없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효과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건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글자를 바꿔야겠죠. 글자를 바꾸실 때는 자막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 글자라고 있어요. 글자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엔 글자가 글씨체가 별로 안 예쁘잖아요. 글씨체도 바꿔주면 좋겠죠. 여기 폰트가 있으니까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중에서 지금 이건 다 영어로 된 글씨체다 보니까 한글로 된 글씨체를 한번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한글 글씨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이걸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에서도 해볼게요. 이제 글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는 이제 편집을 눌러서 글자를 바꾸실 수 있어요.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고양이였고 이번에는 강아지니까요. 아기 강아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원하시는 곳에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폰트를 변경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한글 글씨체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씨체가 꽤나 많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귀엽다 이런 거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위치를 설정을 안 했네요. 다시 가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막이 귀엽게 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보면은 라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벨은 어떤 거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프레임 테두리가 이제 있는 자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원하신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한번 넣어보죠. 이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어떤 게 좋을까요? 이 구름에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두 번 탭하기라고 떴죠. 예전에는 이제 두 번 탭하면 이제 두 번 선택을 하면 두 번 누르면은 이제 글자를 바꾸는 메뉴가 떴던 것 같은데 지금 컴퓨터로 해서 그런지 뜨지가 않네요. 일단은 원하시는 이제 편집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 글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글자를 눌러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날씨는 흐림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폰트도 바꿔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똑같이 지속되는 시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조그만하게 바꿔서 이 구석에 갖다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편집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글씨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폰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도 지정해 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막이라고 있습니다. 자막은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이제 말할 때 밑에 보통 들어가는 거를 자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고 이게 배경이 하얘서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깔을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뜨면은 글자를 선택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응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편집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설정을 안 했는데 눌러버렸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는 거라 약간 끊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이쪽을 선택을 해주시거나 혹은 화면에 있는 이 자막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편집창이 그대로 다시 뜨니까요.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만큼 다시 편집을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뜨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은 또 이렇게 메뉴가 조금씩 달라요. 얘가 조금 더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시는 거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편집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다녀왔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막이나 혹은 스티커 같은 걸 넣을 때 이제 넣고 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한 줄씩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나오는데 만약에 동시에 여러 개를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자를 동시에 2개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이렇게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원래 만드는 거랑 똑같이 여기 글자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자막을 하나 더 얹어 볼게요. 그러면은 적당한 위치에 놔주고 확인 누르시고요. 글자도 네, 요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지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막이 동시에 2개가 나오고 타임라인에는 이렇게 2개가 겹쳐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2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막이나 스티커를 겹쳐서 놓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원래 수정하는 것처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되고 클릭을 했을 때 일단 하나가 선택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여기 밑에 나머지 자막도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자막을 바꿔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다 보면은 영상 위에 자막을 쓰기도 하지만 빈 화면, 그러니까 까만 화면이나 혹은 단색
화면에 글씨를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단색 이미지를 가지고 와도 되지만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러 가면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서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 화면 넣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빈 화면 넣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중앙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불러오기에 앨범 플러스 빈 장면 넣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갤러리가 뜨는데 여기서 맨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빈 장면 넣기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빈 장면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그냥 까만 화면이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빈 장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이미지랑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만큼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요. 똑같이 배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지금은 검은 화면인데 다른 색깔을 하고 싶다 하시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색깔을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완료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글자를 눌러서 자막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빈 화면에다가 글자를 넣는 거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영상에 제목을 넣는다거나 할 때 사용하기 편하겠죠. 자막을 넣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만들다 보면은 말자막이나 혹은 설명문 같은 거는 동일한 스타일로 이제 여러 번 자막을 넣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다녀왔어요. 이런 자막을 넣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똑같은 스타일로 뒤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똑같이 여기 자막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적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귀찮단 말이죠. 그리고 또 스타일도 일정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글씨체나 뭐 크기 같은 거를 계속 바꾼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작업한 자막을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넘기면은 복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하나 더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이거를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하시고 똑같이 여기서 편집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세요. 아기 강아지도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똑같은 스타일의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은 계속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수고도 훨씬 덜고 또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고 있고요. 마저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오디오 편집 단계인데요. 오디오 편집은 여기 밑에 보시면 오디오 있죠. 오디오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가시면은 이제 세 가지가 떠요. 이것도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상을 이제 찍고 나서 영상 자체의 소리들을 조절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편집창에서 여기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은 이제 100%보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소리가 좀 작다 하실 때는 100%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예 소리가 없게 음소거를 시켜주셔도 됩니다. 자,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을 넣으실 때는 여기 배경음악 버튼이 있어요. 배경음악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들 있죠. 이 편집을 할 때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자막도 마찬가지예요. 폰트 같은 걸 사용을 하실 때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만들어서 진짜 혼자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은 사실 딱히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거를 SNS에 올린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을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고소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을 잘 알아보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 저작권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안내문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음원은 블루 앱으로 만든 영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에 있는 음원은 블루에서 편집할 때 사용해서 이제 출력은 한 후에 다른 곳에 업로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양한 음악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테마가 나눠져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 후에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오니까요. 들어보시고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뭐 직접 사용하고 싶은 음악이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음악 파일 목록이 주르륵 뜨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직접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주의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음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혹은 가져간 이후에 자르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원하는 만큼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뒤를 끌어다가 자르거나 혹은 가운데를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하고, 또 음량은 이제 들어보시고, 영상에 만약 말소리가 있다거나 할 때는 배경음악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생해서 들어보시면서 적당한 볼륨으로 줄여주셔도 좋겠죠. 줄이고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은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생해서 뭐 음악이 잘 나오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음악을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음악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들어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튠즈나 이제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블루에 있는 음원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맞춰주시고 음량도 적당히 맞춰주시고 다음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효과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효과음 선택을 해주시고, 효과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테마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죠.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동물 해볼까요? 여기 고양이 소리가 있으면 고양이 소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두 번 누르는데 전 앞에 있는 것만 사용할래요. 그럴 거면은 이거를 쭉 드래그를 해서 앞부분만 잘라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앞부분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을 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재생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효과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걸로 어떤 거 띠용 해볼까요? 띠용 이런 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놓고 확인 주시면 재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면 나레이션 같은 걸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신 후에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3초 뒤에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 버튼 누르시고요. 오늘은 에버랜드에 놀러가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말을 녹음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생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마음에 들면은 뭐 계속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다시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가운데 버튼을 다시 눌러서 다시 녹음하시면 돼요. 오늘은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날이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앞뒤 자를 수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아이폰도 똑같아요. 이제 이름이 조금 다른데 목소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접근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재생해 보시면은 마음에 드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녹음한 게 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오디오 편집도 끝났어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기능들을 몇 가지 써봤는데 안 써본 게 몇 가지 있죠. 바로 이제 여기 네 번째 PIP 기능이 있습니다. 이 PIP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영상에 조그맣게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한 후에 보시면은 이미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갤러리 뜨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영상이 나오는 도중에 이렇게 사진이 여기 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능이 얼마 전에 생긴 것 같은데 크로마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크로마키 잘 아시나요? 요즘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고 혹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제 초록색 배경에서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초록색 배경에 합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크로마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크로마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초록색이라든지 뭐 그런 좀 단색 배경에서 영상을 찍으시고 그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리고 요런 식으로 특정 색깔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특정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부분만 투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 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크로마키가 은근 재밌거든요. 한번 해보면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여러 장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개 넣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폰에서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갤러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적당한 위치로, 적당한 크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떠있게 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랑 마찬가지로 GIF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GIF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블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출력 빼고는 다 해봤어요.
이제 블로는 여기까지 하고 멸치에서 인트로나 아우트로 한번 만들어서 블루에서 마지막으로 끝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치를 한번 실행을 해주세요. 멸치를 실행을 하시면은 아마 이제 또 권한 허용해달라는 이제 안내창이 뜰 거예요.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멸치라는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이제 나름 화려한 효과들이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생긴 게 많이 다른데요. 한 번씩 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갤럭시 먼저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추천해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 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감성적인 하늘 브이로그 컨셉 오프닝?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약간의 로딩 후에 이제 만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배경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체크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교체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갤러리에 있는 영상 중에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만들어진 영상 틀에다가 넣는 거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짧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재생시간 부족이라고 뜨니까 이거 참고해서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좋을 것 같네요. 난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영상 비율에 맞게 선택을 하라고 떠요. 여기 분홍색 있는 박스가 이제 정해진 틀이고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대로 영상을 이제 맞춰 넣으시면 되고요. 또 길이도 2.5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 길이가 총 48초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이만큼 영상을 선택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갈 글자를 바꿔줘야 돼요. 글자는 이번에 똑같이 2번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연필 표시를 뜨면은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뜹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입력을 할까요? 재빈의 하루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 그러면은 여기서 2번, 3번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재빈의 하루 했고 2번에서 2번도 뭐라고 할까? 놀이공원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 영상도 바꿔줄게요. 완료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씬도 선택해서 영상 넣어주고요. 어떤 거 넣어주지? 확인. 완료. 글자도 땡땡 윗 김땡땡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윗 김땡땡 해서 완료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제작이 되겠죠? 아이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멸치에 처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갤럭시에 비해서는 조금 카테고리가 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선택하시면 돼요. 뭐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SNS를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오프닝, 뭐 클로징,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좀 클로징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깔끔하고 모던한 사진 크래프트 클로징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재생을 해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클로징 뭐 괜찮아 보이네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영상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다가 일단 씬이 4개나 있어요. 이거 4개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다른 걸 해볼게요. 꽤나 귀찮은걸요? 어떤 게 좋을까요? 노란 심플 박스 컨셉 클로징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컷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요. 재생을 해서 정말 간단한 클로징이네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 만들기 눌러주고요. 입력할 게 이것도 꽤나 있긴 있네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 큰 화면에 들어갈 영상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 항목에 들어가서 적당한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 크기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선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만큼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가 너무 많아요. 3번은 재빈의 하루 아니죠. 이거를 3번을 재빈의로 하고 4번을 하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시즌 2번이 있어요. 여기도 또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1번에는 다음 영상은 생일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겠습니다. 꽤나 복잡하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것도 아이폰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기다려 보고요.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재생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귀엽게 잘 만들어지죠. 이렇게 다 됐으면은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됐는지 한번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잘 됐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폰도 저장이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위에 누르시면은 여기 제작 완료에 뜹니다. 그래서 노란색 심플박스 컨셉 클로징 재생해서 영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이폰은 저장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화질로 할 건지 일반 화질로 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화질이 좋겠죠. 그래서 고화질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앱에 들어가서
영상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블로에 다시 들어가서 이 만든 오프닝과 클로징을 넣어주고 출력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일단은 갤럭시에서는 오프닝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오프닝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하실 때는 여기 중앙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불러올 건지 물어보는데 저희는 앨범에서 이제 영상을 불러올 거잖아요. 그래서 앨범 플러스 빈 장면 넣기 이거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또 쭈르륵 뜨는데 이제 제일 최근에 저장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밑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불러와집니다. 재생을 해서 잘 저장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사이에 만약에 전원 효과를 넣고 싶다 하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갤러리가 쭈르륵 뜹니다. 여기서 제일 최근에 저장한 거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엔딩이 잘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여기 이제 상자에서 나가는 요 화살표 요 버튼이 있는데 이제 공유하기 버튼이죠. 보통은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 추출하기라고 뜨는데요. 저 이제 비디오로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선택을 해주시고 화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고화질 1920, 108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핸드폰 성능이 좋아서 뭐 4K로 영상을 찍었다 하는 경우에는 4K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은 그냥 고화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레이트 이건 이제 기본값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출하기를 누르시면은 광고를 본 후에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놓으시면 되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이제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추출하기가 뜨면요. 여기서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비디오 코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H264랑 H265가 있는데 이제 H265가 품질이 조금 더 좋거든요. 대신에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H264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주거나 해야 되는데 안 보이면 안 되니까 H264로 선택을 해주시고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광고를 다 보신 후에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은 출력이 됩니다. 네, 아이폰은 저장이 끝났는데요. 이제 추출을 다 하신 후에는 이제 갤러리로 가서 영상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갤럭시도 저장이 다 됐네요. 여기서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이제 갤러리로 가서 영상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출력을 하실 때는 뭐 영상이 길수록 또 화질이 좋을수록 효과가 많이 들어갈수록 오래 걸려요. 이 출력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핸드폰을 건들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류가 조금 덜 생겨요.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출력된 거는 이상 없이 잘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천천히 재생을 해서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오늘 영상 편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블로와 멸치를 사용을 해서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은 시간이었나요? 아마 쉬었던 학생도 조금 어려운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익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먼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키자마자 비디오 혹은 뭐 GIF 만들기라고 뜨죠. 이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쭈르륵 뜰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영상에 사용할 사진이나 영상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을 다 하셨으면은 여기 밑에 분홍색 화살표 표시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제목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무슨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화면 비율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라던가 하시면 16대 9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틱톡 같은 데 올릴 거다 하시면 세로 영상이 좋겠죠. 그럼 9대 16, 9대 16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옆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다음 영상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 순서를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혹은 맨 뒤로, 맨 앞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의 길이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뒤를 조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앞이랑 뒤에 이렇게 하얀색 손잡이가 있습니다. 얘를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잡고 쭉 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인디게이터를 내가 자르고 싶은 곳에 놓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부터 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딱 여기 길이에 맞춰서 잘라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생을 하거나 해서 인디게이터를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 놓으신 후에 분할 오른쪽에 여기까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뒤가 잘리게 되죠.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중간을 자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자르고 싶은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할 버튼이 있습니다. 분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클립이 이제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중간이 훅 사라지고 마저 재생이 되게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제 크기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하실 수도 있고요. 회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롭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라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치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놔주시고요. 배경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배경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에 동그라미 있는 이 아이콘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밑에 미리 영상을 이제 전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보여줍니다. 맨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필터. 갤럭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필터를 넣고 싶은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되게 다양한 이제 필터들이 있어요. 좀 더 이제 분위기를 살려줄 만한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체크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필터 효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영상을 자르고 붙인 거랑 똑같이 딱 맞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통째로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놓고 그리고 밑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에 써볼 거는 스티커라는 기능인데요.
보시면 밑에 스티커, 아주 대놓고 스티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스티커 종류가 있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모션 스티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밌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중에서 뭐 넣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시키거나 혹은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넣고 싶지 않았는데 들어갔네요. 얘는 다시 선택을 하시고 지우시고 싶으시면 여기 X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영상을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길이를 늘려놓으면은 재생을 했을 때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하는 길이만큼 놓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넣으실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글자, T 모양의 텍스트죠. 여기 밑에 글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타임라인에 글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막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물쇠가 없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효과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건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글자를 바꿔야겠죠. 자막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 글자라고 있어요. 글자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글자가 글씨체가 별로 안 예쁘잖아요. 글씨체도 바꿔주면 좋겠죠. 여기 폰트가 있으니까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한글로 된 글씨체를 한번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오디오 편집 단계인데요. 오디오 편집은 여기 밑에 보시면 오디오 있죠. 오디오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체의 소리들을 조절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편집창에서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은 이제 100%보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소리가 좀 작다 하실 때는 100%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을 넣으실 때는 여기 배경음악 버튼이 있어요. 배경음악을 눌러주시면은 다양한 음악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테마가 나눠져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 후에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음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혹은 가져간 이후에 자르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원하는 만큼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또 음량은 이제 들어보시고 영상에 만약 말소리가 있다거나 할 때는 배경음악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생해서 들어보시면서 적당한 볼륨으로 줄여주셔도 좋겠죠. 줄이고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면 나레이션 같은 걸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신 후에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3초 뒤에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 버튼 누르시고요. 오늘은 에버랜드에 놀러가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바를 녹음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생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마음에 들면은 뭐 계속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다시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가운데 버튼을 다시 눌러서 다시 녹음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앞뒤 자를 수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멸치를 한번 실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배경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교체,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갤러리에 있는 영상 중에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영상 비율에 맞게 선택을 하라고 떠요. 여기 분홍색 있는 박스가 이제 정해진 틀이고,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대로 영상을 이제 맞춰 넣으시면 되고요. 또 길이도 2.5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 길이가 총 48초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이만큼 영상을 선택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갈 글자를 바꿔줘야 돼요. 글자는 이번에 똑같이 2번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연필 표시를 뜨면은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뜹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완료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제작이 되겠죠. 아이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멸치에 처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갤럭시에 비해서는 조금 카테고리가 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선택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적당한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재생을 해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영상 만들기 눌러주고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 큰 화면에 들어갈 영상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영상 크기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선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만큼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안녕,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주고요.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재생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됐는지 한번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이폰도 저장이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 위에 누르시면은 여기 제작 완료에 뜹니다. 그래서 노란색 심플박스 컨셉 클로징 재생해서 이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이폰은 저장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화질로 할 건지 일반 현지로 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화질이 좋겠죠. 그래서 고화질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앱에 들어가서 영상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에 다시 들어가서 만든 오프닝과 클로징을 넣어주고 출력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하실 때는 여기 중앙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앨범 플러스 빈 장면 넣기, 이거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최근에 저장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밑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불러와집니다.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사이에 만약에 전원 효과를 넣고 싶다 하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하실 때는 오른쪽 위에 여기 공유하기 버튼이죠. 보통은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추출하기라고 뜨는데요. 저 이제 비디오로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선택을 해주시고 화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고화질 1920, 108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출하기를 누르시면 광고를 본 후에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이제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추출하기가 뜨면요. 여기서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트는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비디오 코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H264를 선택을 해주시고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광고를 다 보신 후에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추출을 다 하신 후에는 이제 갤러리로 가서 영상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